올해 64살이 된 김영호 씨는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40년 가까이 몸에 밴 습관이었지만 이제는 학교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작년 2월 마지막 졸업식을 마치고 교장실을 나서던 그날의 후련함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여보, 아침 차렸어요. 아내 박미정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영호는 느긋하게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흰 쌀밥과 된장국, 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계란말이가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후다닥 먹고 학교로 뛰어갔을 아침이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보, 오늘은 고등어 말고 삼겹살 좀 구워봐요. 영호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은퇴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마음껏 먹어야지.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학생들과 학교를 위해 희생해온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 묶여있던 남편이 이제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요. 점심때 삼겹살 구워드릴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미정은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관심이 오로지 먹는 것에만 쏠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먹을지부터 물어보고 점심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부엌을 들락날락하며 간섭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먹는 식탁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독차지하려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이 정성스럽게 돼지불고기를 만들어 상에 올렸습니다. 고기 냄새가 식욕을 돋웠고 영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자, 드세요. 미정이 말하자마자 영호는 재빨리 젓가락을 뻗어 가장 큰 고기 덩어리들을 자신의 앞접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도 좀.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영호는 이미 절반 이상의 고기를 자신의 몫으로 만든 뒤였습니다. 여보는 기름기 많은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건강 생각해서 채소 위주로 드세요. 영호의 말에는 아내를 걱정하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이 더 많이 먹고 싶은 마음을 포장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미정은 말없이 남은 고기 몇 조각을 집어먹었습니다. 맛은 좋았지만 왠지 씁쓸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도록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전에 영호는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끔 가족이 함께 식사할 때는 아내와 딸을 먼저 챙기는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아지자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면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퇴 후 변한 건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바빠서 몰랐던 건가. 미정은 설거지를 하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쪽이든 답답한 마음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딸 지연의 35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느라 바쁜 지연이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연락했습니다. 미정은 반가운 마음에 며칠 전부터 어떤 음식을 먹을지 고민했고 결국 지연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갈비찜을 먹기로 했습니다. 아빠, 생일이니까 오늘은 제가 쏠게요. 지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다 컸구나. 하지만 아빠가 낼게. 내 생일인데 내가 어떻게 내니? 3개월 만에 만나는 가족 식사였습니다. 평일에는 지연이 병원 일로 바빴고 주말에도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오랜만에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대되어 평소보다 일찍 미용실에 다녀오기까지 했습니다.
한우 갈비 전문점에 도착한 세 사람은 예약해둔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원이 가져온 갈비찜은 정말 푸짐했습니다. 커다란 뚝배기에 갈비가 가득 들어 있었고 그 위에 당근과 무, 양파가 보기 좋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 보인다. 지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미정도 흐뭇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먹어라. 요즘 너무 바빠서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것 같더라. 그런데 영호가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가장 좋은 부위부터 골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비에서 가장 살이 많이 붙은 부분, 기름기가 적당히 있는 부드러운 살코기들을 연달아 자신의 앞접시에 담았습니다. 지연이 젓가락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살 빼려고 운동한다고 했잖아. 살코기보다 채소 많이 먹어라. 영호가 재빨리 남은 좋은 부위까지 자신의 접시로 옮기며 말했습니다. 지연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는데 미정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빠, 제 생일인데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일이니까 더 몸 관리를 해야지. 아빠가 내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영호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입에 고기를 넣었습니다. 이 무도 맛있네. 이것도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 미정은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의 생일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남편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연 앞에서 부부싸움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고기 좀 담아줄게. 미정이 서둘러 남은 갈비를 딸의 접시에 담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영호가 미정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여보, 지연이 다이어트 한다고 했잖아. 우리가 방해하면 안 돼. 아빠, 전 다이어트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운동하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똑같은 거지 뭐. 어차피 살 안 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영호는 자신의 논리가 맞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결국 지연은 채소와 몇 조각 안 되는 고기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생일 주인공인 딸보다 아버지가 더 많은 갈비를 먹는 기이한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미정은 내내 말이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남편에 대한 실망이 커져만 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도 영호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오늘 갈비 정말 맛있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고기 먹었네. 지연은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미정이 따라와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해. 아빠 원래 저런 분이었나요? 제 기억 속 아빠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도 잘 모르겠다. 은퇴하고 나서 자꾸 그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지연이가 많이 서운해했어요. 내 생일인데 왜 그렇게 구두쇠처럼 굴었어요? 우리 딸 좀 챙겨주면 안 돼요? 영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내가 무슨 구두쇠야. 평생 가장으로 가족 먹여 살렸는데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대접이 뭔 대접이에요? 딸 생일날에 딸보다 더 많이 먹는 게 대접이에요. 나는 그 애를 위해서 그런 거야. 요즘 젊은 여자들이 얼마나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내가 미리 말려주는 거지.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지만 동시에 정말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더욱 답답했습니다. 그럼 여보는 뭐예요? 건강 생각 안 해도 돼요? 나는 남자니까 다르지. 그리고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보상받아야 해. 그날 밤 미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언제부터 이렇게 이기적이 됐을까? 지연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더욱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기분 나빴어요. 다음부턴 아빠랑은 같이 식사 안 할래요.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생일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미정은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영호는 그런 아내의 변화를 못 본 척했습니다. 오히려 집안이 조용해져서 더 편하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영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 이정훈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야, 영호야. 오늘 시간 어때? 오랜만에 한잔 하자. 정훈은 영호와 같은 해에 은퇴한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둘 다 교직에 몸담았던 인연으로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영호는 반가운 마음에 바로 승낙했습니다. 좋지, 어디서 만날까? 내가 단골로 가는 일식집 어때? 참치회가 정말 좋거든. 영호는 참치회라는 말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거기로 가자. 2시간 후 영호는 정훈과 함께 조용한 일식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한층 좋게 만들었습니다. 정훈이 미리 주문해둔 참치회가 상에 올라왔는데 정말 싱싱해 보였습니다. 야, 이거 봐라. 오늘 참치가 정말 좋네. 정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참치회는 부위별로 정갈하게 썰어져 나왔습니다. 기름진 중뱃살부터 담백한 붉은 살까지 색깔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영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건배. 두 사람은 소주잔을 부딪히고 한 잔씩 마셨습니다. 은퇴하고 어때? 적응됐어? 정훈이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확실히 스트레스는 없어졌어. 영호가 대답하며 참치회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정훈이 젓가락을 들어 중뱃살 한 점을 집으려는 순간 영호의 젓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장 기름지고 맛있어 보이는 중뱃살 3점을 연달아 자신의 접시에 담았습니다. 야, 잠깐만. 정훈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참치회를 입에 넣고 씹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이거 정말 맛있다. 역시 중뱃살이 최고야. 야, 중뱃살은 같이 나눠 먹자고. 정훈이 농담 섞인 어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또 다른 중뱃살 2점을 더 집어들었습니다. 미안. 너무 맛있어서 그랬어. 정훈은 당황스러웠지만 오랜 친구 사이라 크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남은 참치회라도 나누어 먹으려고 젓가락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영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등살, 볼살 할 것 없이 좋은 부위는 모두 자신이 먼저 집어 담았습니다. 심지어 정훈이 집으려던 참치회까지 가로채듯 가져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야, 너 요즘 왜 이래? 정훈이 조금 진지한 톤으로 물었습니다. 뭐가? 영호는 태연하게 반문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항상 나부터 챙겨주고 그랬는데. 영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어넘겼습니다. 아, 그게 뭔 대수야. 우리 사이에 그런 걸 따지냐. 하지만 정훈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야, 너 언제 이렇게 욕심 많아졌냐? 은퇴하니까 밥상머리 예절도 잊었냐? 그 말에 영호의 기분이 상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절은 뭔 예절이야?
내가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네가 사겠다고 해서 온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훈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영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우리가 학교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좀 편하게 먹고 살면 안 되냐? 영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먹는 사람 생각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원래 많이 안 먹잖아. 나는 식성이 좋으니까 더 먹는 거고. 결국 정훈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친구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영호는 항상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영호는 대부분의 참치회를 혼자 먹었습니다. 정호는 몇 점 안 되는 참치회와 밑반찬으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헤어지면서 정훈이 말했습니다. 야, 다음에는 내가 사라. 영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내가 살게.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습니다. 친구가 자신을 욕심쟁이라고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잘못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평생 고생했는데 이 정도도 못 누리나? 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족스럽게 배부른 얼굴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마저 자신을 이상하게 본다는 사실이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들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영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정은 이미 잠자리에 들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조용히 옆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겼을 뿐입니다. 정훈과의 술자리가 있었던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꽃집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에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남편을 위한 저녁 준비는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갈비가 있었고 당면과 각종 야채들도 충분했습니다. 영호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생일날 있었던 일로 기분이 상해 있을 테니 좋아하는 음식으로 조금이라도 기분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미정은 1시간 넘게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당면을 삶아서 간장과 설탕, 참기름으로 간을 맞추고 갈비는 양념에 재워두었다가 팬에 구웠습니다. 시금치와 당근, 버섯도 각각 볶아서 색깔을 맞췄습니다. 특히 고명으로 올릴 달걀지단은 정말 얇고 예쁘게 부쳤습니다. 영호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부엌에서 나는 좋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보, 뭐 만들어? 잡채하고 갈비 구웠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했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남편을 위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분에 맛있는 거 먹겠네, 고마워. 영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상차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잡채와 고소한 냄새가 나는 갈비, 그리고 따뜻한 흰쌀밥과 된장찌개까지. 미정은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저녁 드세요. 영호는 식탁에 앉자마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잡채다. 오랜만이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호는 젓가락을 들어 잡채 위에 고명으로 올려진 달걀지단과 고기, 그리고 가장 맛있어 보이는 부분들을 연달아 자신의 앞접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잠깐.
미정이 말하려 했지만 영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크고 살이 많이 붙은 부위부터 골라내어 자신의 몫으로 만들었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상차림의 절반 이상이 영호의 앞접시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건 내 몫이야. 여보가 먹고 싶으면 나중에 더 해먹어. 영호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서 떨렸습니다. 일주일 전 딸의 생일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된 남편의 행동들이 한순간에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평생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자신을 동반자가 아닌 음식을 해주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빨리 앉아서 먹어? 영호는 잡채를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늘 자기만 생각해요? 뭔 소리야? 내가 언제 나만 생각했어? 지금도 그렇고 지연이 생일날도 그렇고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나도 지연이도 당신한테는 늘 뒷전이잖아요. 영호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언제 당신을 뒷전으로 했어?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1시간 넘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당신 혼자 다 가져가면서 그런 말을 해요. 영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어. 40년 가까이 학교에서 고생하면서 가족 먹여 살렸잖아. 이제 조금 즐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희생이요?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당신이 학교 다닐 때 집안일은 다 누가 했어요? 지연이 키우는 건 누가 했고요? 당신이 회식하고 늦게 들어올 때 혼자서 애 봐가며 살림한 건 누구였어요? 영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집안일은 거의 모든 것을 아내가 담당해왔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바깥일은 내가 다 했잖아. 돈 버는 것도 나고. 그래요. 돈은 당신이 벌었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 살림하고 지연이 교육시키고 당신 뒷바라지한 건 다 누구 몫이었는데요. 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30년 넘게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왕처럼 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평생 희생했어요. 꽃집 일하느라 힘들어도 당신 밥상 차려주려고 매일 일찍 와서 요리했어요. 그런데 고작 그 음식조차 혼자 다 차지하면서 희생 타령이에요. 영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와 절규 같은 목소리에 압도당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내가 좀 심했나 보다. 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미정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변했어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결국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고 영호는 혼자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잡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정과 영호의 큰 다툼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미정은 꽃집에서 돌아와도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반찬 몇 가지와 밥만 상에 올릴 뿐이었습니다. 영호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먼저 사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연이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딸을 보며 미정은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계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방에 계셔. 무슨 일인데? 할 말이 있어서요. 아빠도 좀 불러주세요. 미정은 영호를 불렀고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생일 이후로 엄마가 많이 우시는 걸 봤어요. 저도 아빠가 왜 그렇게 음식에 집착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영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으니 더욱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빠, 정말 궁금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하신 건가요? 제가 기억하는 아빠는 그렇지 않으셨는데. 그 말에 영호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집안에서 늘 배고픔에 시달렸던 기억들. 형들에게 밀려 제대로 먹지 못했던 상처들. 그때의 결핍감이 지금까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랬나 보다. 영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빠가 우리를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특히 엄마를 말이에요. 미정은 말없이 두 부녀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딸이 이렇게 나서는 것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자식에게까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영호는 처음으로 침묵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가장으로서의 부담, 은퇴 후의 공허함. 그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족을 상처 주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영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좀 지나쳤나 보구나. 어릴 때부터 못 먹고 살아서 그런지 은퇴하고 나서 뭔가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하지만 그게 너희들을 힘들게 할 줄은 몰랐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우리는 아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빠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이요. 미정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나눔을 모르면 가족도 잃어버려요. 이제라도 변하지 않으면 우리 앞날은 달라질 거예요. 그 말의 무게를 영호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마지막 경고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정말 노력해보겠어. 그날 저녁 영호는 평소와 달리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미정이 차린 소박한 저녁상 앞에서 젓가락을 들 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맛있어 보이는 반찬을 먼저 아내의 앞접시에 놓았습니다. 여보, 먼저 먹어. 미정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배려였습니다. 고마워요. 미정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만족감은 혼자 많이 먹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때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이불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들었고 미정은 남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영호도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야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